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은행 지점은 오후가 되자 늘 분주했다. 세화는 창구 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수술비가 급했다. 입원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병원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해왔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월급을 아껴 모은 돈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이 돈만 있으면 엄마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세화는 28살, 긴 웨이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은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고 성실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으며 남동생은 아직 취업도 제대로 못한 채 빚만 늘려가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는 언제나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너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금액란에 500만 원을 적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규정상 큰 금액은 상급자 확인이 필요했다. 동료 지은이 다가와 물었다. 세화 씨, 오늘은 왜 이렇게 큰 돈을? 세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급해서요.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상사 김 과장이 서류를 확인한 뒤였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세화를 불렀다. 이 돈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야? 회사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빼는 건 횡령으로 볼 수 있어 세화는 당황했다. 제 통장으로 인출하는 거예요. 제 돈이에요. 하지만 김 과장은 이미 경찰에 연락한 상태였다. 증거가 필요해. 요즘 이런 일이 많아서 조심해야지. 은행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2명의 경찰이 들어오자 직원들의 시선이 세화에게 쏠렸다. 그녀는 창피함과 억울함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엄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모은 돈인데 내심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경찰이 그녀를 별실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은행 정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세현이었다. 30살, 짧은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검은 재킷을 입은 그녀는 은행의 주요 VIP 고객이자 재벌그룹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살피다 세화를 발견하고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1년 넘게 숨겨온 비밀스러운 감정이 스쳤다. 세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직원이 왜 조사를 받는 거죠? 김 과장이 당황하며 설명했다. 500만 원 인출건으로 횡령 의심이 있어서요. 세현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 돈은 제가 지시한 겁니다. 사업 파트너십 관련 비용이에요. 증명 서류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성그룹 법무팀과 연락하세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재벌 이름이 나오자 경찰과 상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세화는 그 자리에 서서 세현을 바라보았다. 구원이 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세화는 세현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세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세화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세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가 지킬게. 너만 믿어. 두 사람은 1년 전 냉 VIP 라운지에서 처음 만났다. 세현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고 세화가 담당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과 직원 관계였지만 몇 번의 만남 후 서로의 고독을 알아차렸다. 세현은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야 했고 세화는 가난과 가족 부양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데이트는 늘 밤늦은 시간, 사람 없는 카페나 세현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화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약기운으로 잠들어 있었고 동생은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누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은행에서 전화 왔었는데 세화는 거짓말로 넘겼다. 아무 일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이 관계가 계속되면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세현 역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룹 이미지에 영향 주지 마라.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업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너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 적당한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한성그룹을 이어갈 후계자가 필요하다. 세연은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세화를 생각했다.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을 배신하는 대가는? 그날 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세화, 오늘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무서워, 세현, 함께 이겨내자. 사랑해. 그 짧은 문자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분위기는 어색했다. 동료들은 세화를 보며 수근거렸다. 재벌하고 무슨 관계야? 500만 원이 그냥 사업비라고. 세화는 이를 악물고 업무를 이어갔다. 점심시간, 지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세화야, 솔직히 말해. 너랑 세현 씨 사이 뭐야? 어제 분위기 이상했어. 세화는 웃으며 넘겼다. VIP 고객이셔. 도와주신 거지.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믿지 않는 듯했다. 세현은 그룹 본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세화를 만나러 은행 근처 카페로 왔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세현이 말했다. 오늘 법무팀이 은행에 공식 서류 보냈어.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야.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고마워. 그런데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너는 재벌 딸이고 나는 평범한 직원인데. 세현은 세화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건 내가 감당할게. 너는 그냥 내 엄마 생각만 해.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1년 전 세현은 은행에서 세화를 처음 본 순간 끌렸다. 세화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설명이 그녀의 차가운 일상에 스며들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 야경 아래였다. 세현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할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세화는 사랑은 성별로 정해지지 않잖아 라고 답했다. 그 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세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해야 했고 세화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세화의 동생이 은행에 찾아왔다. 누나, 엄마 수술비 어디서 났어? 500만 원. 너 횡령한 거 아니지? 세화는 화를 참으며 설명했다. 빌린 거야. 걱정 마. 동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 재벌 아가씨랑 무슨 사이야? 뉴스에 나올 뻔했어. 그 말에 세화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라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저녁에 세화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가 깨어나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니? 세화는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엄마만 빨리 나으시면 돼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세현 쪽에서도 압박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다음 달에 이 그룹 회장 아들과 만남을 주선했다. 결혼 생각해. 세현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저는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아버지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내가 여자라서 더 조심해야 한다. 그룹 이미지가 중요해. 세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세화에게 전화했다. 오늘 힘들었어. 세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하지만 너 생각하니 괜찮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세현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조용한 포옹 속에서 세현이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세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 그것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행 내부 조사도 계속됐다. 김 과장이 세화를 따로 불러 말했다. 세현 씨가 도와준 건 알겠는데 너희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소문나면 둘 다 곤란해. 세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소문은 은행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세화의 이모가 전화로 물었다. 너 재벌 아가씨랑 사귄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니? 세화는 충격을 받았다. 이모, 그건 이모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 미쳤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가족 망신시키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세화는 울었다. 그녀는 세현에게 달려갔다. 이제 어떻게 해? 가족이 알았어. 세현은 세화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책임질게. 우리 함께 맞서자. 하지만 세현의 집안에서도 폭풍이 불었다. 아버지가 그룹 이사진 회의에서 세현의 개인적 문제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너 때문에 주가 흔들릴 수 있다. 적당히 정리해. 세현은 반발했다. 제 3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 그게 내 인생을 망칠 거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공개적으로 도전받기 시작했다. 한 동료가 SNS에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은행에서 재벌과 직원의 이상한 관계 댓글들이 쏟아졌다. 세화는 출근할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다. 그녀는 세현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이 그만두는 게 나을까? 세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돼. 너 없이 나는 못 살아. 고비는 세화의 어머니 퇴원 날 찾아왔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동생이 폭로했다. 누나가 여자랑 사귀는 것 같아. 그 재벌 아가씨랑.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세화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세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을 생각해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헤어져. 세화는 그날 밤 세현의 품에서 울었다.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워. 세현도 자신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룹을 포기하라는 소리를 들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미래를 고민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현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세화의 어머니 병원비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었다. 세화는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발은 더 커졌다. 세현의 사촌이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정신 차려. 세화의 친구마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자유롭게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가혹해졌다. 고조되는 압력 속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세현의 아버지가 강경하게 나섰다. 그는 세화를 직접 만나자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현과 세화, 아버지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세화를 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진다. 돈이 필요하면 주마. 떠나라. 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세현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사회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세화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다. 세현은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룹이든 뭐든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다. 집으로 돌아온 세화는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냉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내 선택 때문에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니?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다. 동생은 누나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라고 소리쳤다. 세화는 짐을 싸서 나왔다. 그녀는 세현의 아파트로 갔다. 이제 갈 데가 없어. 세현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지은이 언론에 익명 제보를 했다. 은행 직원과 재벌 상속녀의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나가자 세상은 난리가 났다.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다. 역겹다. 가족을 배신한 년, 재벌 이미지를 더럽혔다. 세현은 그룹에서 이사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았다. 세화는 새로운 직장에서도 면접에서 떨어졌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위로했다. 세현이 말했다. 후회해. 세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하지만 가족을 잃은 게 아파 그들은 결정했다. 함께 해외로 잠시 떠나 마음을 추스르자. 그러나 출국 직전 세화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다시 쓰러졌다. 세화는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 행복을 막아서. 그 순간 세화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 못해요. 세현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의 대가로 얻는 게 사랑이라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스캔들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세현은 그룹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고 세화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새 출발을 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았다. 그러나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했다. 세화의 동생은 가끔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세현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어느 날 세현은 세화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으로 세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그 순간 두 사람은 사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작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LGBT 커플들을 만나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세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활동을 했고 세현은 익명으로 재단을 통해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족을 잃은 아픔, 사회의 편견, 직업적 손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자유와 진실된 사랑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세화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선택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가?